안녕하세요. 자, 산후조리사 직무교육이죠. 자, 이 시간에 볼 부분은 일단은 이제 산후조리 기간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뭐 40일에서 100일이다. 일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할 때 기준을 100일.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세일에 37일, 21일을 과거에는 긴 기간으로 봤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산후조리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3개월입니다. 3개월에서 물론 100일이다 그러면은 10일에 추가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자의 일생을 좌우하는 산후 100일. 자, 이런 제목으로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일생을 좌우하는 산후 100일. 이 부분에서 많은 양이 많은 부분에서 나눠서 한번 보겠는데, 자, 100일이라는 것이 제가 그런 얘기했죠. 아이들을 출생해서 일단 시간을 잴 때는 일단 여러분 이렇게 하죠. 지금 막 태어나서 산후 뭐 1시간, 일단 24시간까지는 이렇게 갑니다, 시간으로. 그러다가 24시간 지나면 이제 산후 1일. 이때부터 하루하루 쉬죠. 그럼 며칠 쉽니까? 100일을 쉽니다. 그래서 100일을 잘 지내고 무사히 100일이 지나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100일 잔치를 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음에는 한 돌, 뭐 두 돌,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제. 1살, 2살이 되니까. 그럼 과연 100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아이에게 100일도 축복입니다. 100일 동안을 무사히 잘 넘겼다라는 측면에서. 물론 엄마에게도 100일이라는 그 기간, 산후 100일이라는 기간을 잘 넘겼다. 그래서 이 100일이 자칫 여자의 한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에게도 중요하지만 산모에게도. 그래서 결국은 100일을 잘 아주 무사히 산후조리를 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게 된다면은, 또 여성이 몸을 추스리고 엄마 역할을 하고 이제는 이 100일간의 주변의 배려랄지 가족의 도움이랄지 이것이 잘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0일이라는 것 자체 갖고 있는 그 의미, 자,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과연 이제 100일 안에 어떤 것들이 우리 엄마들을 괴롭히고, 산모를 괴롭히고, 또 출산 후에 엄마들의 이 몸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해서 이제 제목도 산모들을 괴롭히는 증상들이라 라고 해서, 일단 이런 통계치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출산 3개월 후 건강 상태, 이제 출산 3개월은 90일이죠. 다시 말하면 100일에 근접합니다. 이런 산모들의 그 다양한 통증들, 그걸 통계로 한번 담아봤어요. 그 통계로 담아봤더니 특히 이제 3개월 후에 봤더니 가장 대표적인 통증은 관절 마디마디가 아프다. 관절 통증이 대략 한 44.7%. 우리가 잘 쓴 말로 뼈마디가 쑤신다 그러죠. 뼈마디가. 관절마다 아프다. 이게 대략 보니까 44.7%라.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산모들이 이런 통증을 호소하더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쉽게 땀이 나고 뭐 후끈 달아오더라. 그걸 열감이라고 그래요. 열감. 자, 열감이라는 것도 사실은 쉽게 땀이 나고 후끈 달아오르는 것, 이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죠. 열감이 42.8%다. 지금 산후 90일, 3개월에 나타난 증상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팔다리가 쑤신다, 저린다 그러죠. 이 저린다라는 것도
39.3%라.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먹거리면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일단 관절 통증, 또 열감, 그리고 저리는 현상. 물론 그 밖에도 실제로는 어떤 곳이 아프긴 아픈데 어떤 현상이 딱히 집어서 말할 수 없는 불편함 이것도 있어요. 그런 데는 25%다. 몸이 무겁더라. 그럼 몸살이 늘상 날 것 같다. 라는 것도 한 23% 정도. 이런 부분. 찬 기운에 실이다.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3개월, 산모들의 출산 3개월 후에 이런 여러 가지 건강에 영향을 준 요소들을 봤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떤 것으로 해결할 것인가? 역시 해결책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출산 3개월 후 이런 현상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물론 이제 포괄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이 있냐? 가볍게 운동을 하고, 걷고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뭐 이렇게 되겠는데, 그래서 출산 3개월 후에 해야 될 산모들이 실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준칙들. 다시 말하면 출산 3개월 후에는 꼭 산모들은 이렇게 하자라는 내용인데, 첫째, 걷거나 가벼운 운동. 앞서 말했죠? 일단 산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서서히 걷는 것입니다. 뭐 산모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항상 그러죠. 우리 걷는다는 것은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계속 아무렇지도 않고 누워있다.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걷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 그리고 가볍게 운동한다. 여기서 가볍게 운동한다는 것은 스트레칭이랄지 이런 내용이 되겠죠.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편안한 마음. 이제 멘탈도 좋아야겠지만 휴식이 중요하죠. 충분한 휴식. 편안한 마음. 저는 이제 충분한 휴식이라는 이런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이거 쉽지는 않아요, 이것은. 이게 멘탈적인 그런 문제인데 대부분 이제 출산하고 나서는 어떤 또 걱정이 듭니까? 아이에 대한 걱정이 들어요. 자기의 뭐 몸의 변화랄지 이런 것들은 추후 추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뭐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또 운동을 해가지고 뭐 출산 전에 몸을 다시 가꾸나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아이 문제죠. 자나깨나 아이입니다, 이제. 그냥 모성애를 발휘해서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인데, 그게 편안한 마음인데, 쉽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과거에는 뭐, 아이들 낳고 바로, 그 다음날, 뭐, 밭으로 또는 들로 이렇게 나갔죠. 옛날 농업사에서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리한 일, 심한 일, 이건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것, 아까 말했죠? 모든 기본적인 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몸을 따뜻하게 한다. 보온입니다. 이것도 이제 차원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혈액순환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면역력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겠죠? 늘상 따뜻하게 해준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사실은. 실제 여러분들, 최근에 그 통계치를 살펴보면은 어떤 또 현상이 있냐면은, 물론 이제 그게 꼭 과학적으로 맞다, 어떤 그 생리학적으로 맞다라는 건 아닌데, 실제로 보면 이렇답니다. 여성이 20세에서 25세, 이때 20세에서 25세에 첫 출산한다. 가장 이 아이, 그 산모로부터 나올 수 있는 태아, 아이의 건강 상태랄지 여러 가지 모든 부분, 건강이랄지 뭐 이제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은 뭡니까? 자기 자식이
똑똑하고 영리하고 머리 좋은 아이가 나왔으면 좋겠죠. 그런 부분은 산모의 나이, 산모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특히 이 나이대가 가장 좋다 그러죠, 사실은. 이보다 못하다면, 자, 25세에서 30세. 그러면은 앞선 나이대보다는 조금 더 약간 이제 문제점을 안고 아이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30세가 넘으면 30세 이후의 출산, 요즘은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30대 이후 출산을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 그러냐, 노산이라 그래요. 늙어서 아이를 낳는다 이런 뜻으로 말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태어난 아이 태아가 싹 뭐 심신이 다른 여러 가지 부분까지 해서 좋지는 않다. 싹 좋은 건 아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실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게 좋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평균 수명이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80세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여성들의 평균 수명 그러면 83, 4세예요. 여성들. 남성보다 한 6, 7살도 오래 삽니다만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수명이 늘어나니까 결혼도 좀 늦게 하고, 최근에 보니까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초산, 처음으로 낳는 아이 초산의 평균 연령이 보니까 대략 만 31세가 넘어요. 만으로. 그럼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은 32세, 3세 정도 됩니다. 이런 원칙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노산이고 문제가 있기는 하죠,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그것은 산모의 여러 가지 건강 상태랄지, 우리 아까 말한 근육량 또는 뭐 골격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영양 상태, 또 기초 체력 이런 부분에서 감안해 본다면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뭐 나이가 좀 적은 나이에 아이를 낳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초산 연령도 상당히 높아진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어찌됐든 간에 여자의 일생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것은 출산 100일. 출산 100일을 어떻게 보내고 몸을 잘 회복하고 또 산후풍 없이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런 부분이 역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런 제목입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이제 산후 몸관리 원칙을 한번 봅시다. 산후 몸관리 원칙, 앞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전통적으로 371, 21일입니다. 37은 어떤 집안일도 하지 않고 일절하지 않고 누워서 지내고, 또 누워서 지내야 좋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또 뭐 육아, 가사 이런 것은 친정 어머니 내지는 가사 도우미에게 맡기고, 또 실제로 이제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 있는데, 모유 수유. 물론 요즘은 이 모유 수유를 어느 정도 할까? 그 통계치 보면은 50%가 채 안 됩니다. 이 모유 수유가.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모유 수유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했듯이 이제 그 여성의 사회 진출이랄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이유들 여러 가지 많죠. 뭐 엄마의 저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주 가당치 않은 이유, 엄마들이 몸매 관리를 해서 또 그렇게 한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참 정말 그건 제가 말하는 가당치 않은 이유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모유 수유는 어쩔 수 없이 뭐 아까 말한 친정 어머니나 가사 도우미의 도움이 필요 없죠. 이것은 본인이 해야 되니까. 이런 최소한 일. 그러다 보니까 산모는 움직이지 말고 쉬어야 한다. 만약에 이것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누워만 있다. 그러다 그러면 오히려 자칫 산후조리 자체가 낭패를 초래한다. 그래서 첫 원칙으로서 뭐라 그러냐? 가벼운 운동으로 활력을 찾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출산하게 되면은, 임신에 출산하게 되면은 가장 그 여성들의 그 신체적인 어떤 문제는 자궁과 근육이 좀 늘어진 이완돼 있죠. 자궁과 근육이 이완돼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수축이 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만약에 계속 누워있다든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이런 기간이 더 늘어난다. 그리고 실제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량이나 근력, 근육량이나 근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게 되면 앞서도 말했지만은 이런 자궁의 수축, 근육의 정상의 수축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누워 있다는 것은 또 한편 생각하면은 이런 근육량이 적어져 근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뼈 속에 칼슘 자체가 빠져나갑니다. 뼈 속에 칼슘 자체가 빠져나가 특히 이제 임신 출산에서 빠져나가는데 그러면은 골다공증이라 뼈가 텅 빈다 그 말이야. 그래 자칫 뼈가 골절이 쉽게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출산으로 인하여 늘어진 이런 근육, 관절 이런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걷기, 가벼운 운동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물론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해내야 된다. 왜? 산모나가 관절이나 근육이 일단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가벼운 걷기, 가벼운 운동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근력이나 아까 말한 지구력이랄지 이런 부분 또 산모의 주변의 환경적인 그런 차원에서 많이 우리가 거론합니다만은 분만을 하게 되면은 일단 모든 부분에서 어떤 탈진 현상이 생깁니다. 탈진. 그리고 특히 여성들은 이제 제왕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궁을 통해서 밖으로 정상적인 분만을 하게 되면은 회음부에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상처 통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안정을 취하면서 물론 이제 꼼짝없이 누워서란 아니라 그런 부분은 적어도 출산해서 하루 이틀, 2, 3일이면 좋게 됩니다. 앞서 말했지만 우리가 산욕기라 해서 6, 8주, 산후 6, 8주에 걸쳐서 서서히 적응해 나가는 시간, 이걸 산욕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기간도 꼼짝없이 누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몸을 추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따라서 최소한의 기간, 앞서 제가 말했죠? 하루 이틀, 2, 3일이 지나게 되면은 가볍게 운동도 하고 또 몸의 회복을 돕는 이렇게 특히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계속 들어누워 있고 과영양을 섭취하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또 뭐겠습니까? 산후 비만이에요. 또 그게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운동, 특히 이제 가벼운 운동이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에 이제 좋은 현상이 생기냐. 아까 지금 제가 말한 이제 이 문제는 산모의 환경 적응이라는 거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가 행복했다니까요. 이제 출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이 임신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하고 판이하게 달라지죠. 왜? 일단 아이가 밤낮으로 울어대겠죠. 또 뭐 젖을 주든지 우유를 주든지 간에 해야 되겠죠. 또 기저귀가 또 어떻게 되는가 갈아줘야 되는가 해야 되겠죠. 또 아이가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어디 아이가 아픈 데가 없는가. 사실 하루 24시간이 과거에 출산 전 환경은 180도 달라집니다. 산모의 환경 적응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앞서 말한 대로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현상에서는 상당히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라도 산모의 기본적인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아이를 뭐 젖주고 입히고 씻기고 힘들죠. 그러려면 결국은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래서라도 가벼운 운동을 한다. 그래서 근력이나 지구력이나 유연성이랄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고 회복되고 앞서 말했죠.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데는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하기 전부터 꾸준히 운동을 통해서 꾸준해서 자기 기본 체력을 기르고 그 기본 체력을 길러서
결국 다음에 이제 출산해서 육아 활동을 하면서부터 그런 기본 체력이 있다면은 결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1원칙이 가벼운 운동을 하자라는 것이고, 과연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산후 운동, 가벼운 운동은 언제 할 것인가 해서 제가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얘기를 했고, 최소한 기간이 지나면 가벼운 걷기랄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스트레칭이랄지 이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산후 2주 정도, 산후 2주 정도를 지나게 되면은 이제 조금 빨리 걸을 수도 있고 가벼운 스트레칭도 할 수 있고 좋습니다. 물론 아까 몸이 원상태로 되돌아올수록 충분한 휴식은 취해주자 그랬습니다. 또 만약에 체력 소모랄지 이런 것이 많고 배나 허리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가벼운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이제 근육을 어느 정도 이제 근육 운동을 약간 해주기 위해서는 산후 3, 4주 정도로 지났을 때, 이랬을 때 이제 근육 강화 운동을 시작해도 됩니다. 5, 6주가 지나면 산후 5, 6주, 적어도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죠? 그러면 강도가 약한 복부 운동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할 때는 이제. 본격적인 산후 운동이. 이제 3개월, 출산 3개월. 앞서 말한 이제 90일이라 했죠? 100일 안에니까 지금. 3개월부터는 본격적인 유산소 운동. 자, 유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뭐겠어요? 달리기죠, 사실은.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산소를 마시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간다라는 걸 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격적인 산후 운동을 시작하는 기간 2주, 3, 4주, 5, 6주, 그리고 3개월. 이런 텀을 가지고 본격적인 산후 운동을 하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산후 몸 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춥지도 덥지도 않게 보온에 힘써라. 자, 그런 얘기 했죠. 춥지도 덥지도 않게 보온에 힘써라. 지나치게 여름에, 자, 아까 말한 여름에 내복을 껴입고 또 두툼한 양말에 옷을 몇 겹씩 입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소미불을 덮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땀을 흘려대고, 그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라고 말했죠. 요즘은 여러분들 그 과거와 달리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래서 계절 따라서 실내 온도나 청결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덥게, 또 물론 이제 차갑게 해서도 안 되고, 일단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라. 그 뭐라고 씁니까? 따뜻하게 유지함으로써 가장 결정적인 것은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건 결국 뭡니까? 신진대사가 잘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서 몸의 신진대사를 돕고 노폐물이랄지 이런 것을 원활하게 배출하고, 그렇게 또 하게 되면은 일단 다른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따뜻하게 해서 뭐 땀을 낸다든지 또 지나치게 춥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 아까 말했지만 지나치게 덥게 하고 이불을 끼어들고 또 불을 난방을 하고 많이 하기 위해서 땀을 흘린다? 오히려 탈수 증상으로 인하여 어지럼증,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실내 온도 조절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했습니다만은 왜 땀을 내게 되면은 오히려 그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라고 해서 산후조리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일부러 아주 뜨거운 찜질방으로 와서 찜질하는 것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특히 찜질방에서 그렇게 하고 땀을 흘리고 또 좌욕 반신욕에 땀을 흘리다가 갑자기 찬 기운을 맞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경우에 산후풍이 나타날 확률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땀이 보송보송 나올 정도의 그런 실내 온도를 유지해서, 그럼으로써 또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함으로써 또 면역력도 길러주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옷 같은 것도 여러분들 입을 때 어떤 것이 좋다 그래요. 이제 얇은 옷을 몇 개 끼워입는 게 낫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보온에는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특히 이제 여름철이다 그래서도 더운 여름철이다 그래서 찬물로 샤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주 금물입니다. 여름철도 약간 미지근한 물로서 조금은 뭐그 뜨거운 물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일컫습니다. 이제 계절별로 뭐 역시 이제 출산해서 100일이 지난다. 그러면은 그 산모가 아이를 여름에 낳았을까? 또 아이를 겨울에 낳았을까? 그것은 어느 누구도 뭐 계절은 맞출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계절별로 산후조리라는 그런 수칙을 보자면은 특히 이제 여러분들 여름 같은 경우는 아무리 덥고 여름이 그 자체가 그런 기온이 높고 라고 할지라도 여름 같은 경우는 가장 결정적으로 냉기를 피하라. 여름철에는 냉기를 피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냉기를 피하라. 그러니까 실제 뭐 여름철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이제 그 뭐 산모가 아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나라는 참 여름에는 그 서양에서 그런 말 한다 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고.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여름. 여름은 에어컨을 켰는데 에어컨 때문에 그 찌는 듯한 여름에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오히려 어떻게 하더라? 아주 그냥 실내 온도를 다운시킬 정도가 다운시켜가지고 오히려 여름철에 에어컨에서 긴 소매를 입더라. 이렇게 말하고. 또 겨울철은 어쩌냐입니까? 겨울철은 추우니까 난방기를 가동해요. 히터를. 난방기를 가동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팔, 반소매를 입더라. 정말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이것은. 기름 1cc도 나지 않은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이제 서양인들이 볼 때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망하지도 않고 승승장구하고 경제발전이 이룩하는 한국은 불가사의의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름철에 만약에 에어컨을 일반인들, 산모가 아닌 상태에서 시원하게 켜고 있죠. 이런 부분이 특히 산모에게는 에어컨이랄지 선풍기랄지 이런 건 아주 적극적으로 금해야 될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여러분들 그 에어컨을 일상적으로 켰는데 여름철에 산후조리에서 최대의 적은 바람입니다. 바람. 그래서 아까 풍이라는 건 산후풍이란 말을 했잖아요. 덥다고 해서 함부로 바람을 아주 세게 쐬거나 특히 여름철에 이제 갈증이 나니까는 찬 음료수를 들이키고 이럴 때 오히려 그런 것이 산후풍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켬으로 해서 실내와 실외의 기온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기온차가 산후풍은 특징이 그렇습니다. 산후풍이라는 것은 기온차가 갑자기 많아질 때, 실내에 있을 때하고 실외에 있을 때 산후풍이 안 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실외나 실내나 그렇게 큰 온도차가 안 나야 된다. 그래야지 산후풍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대비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이랄지 선풍기는 다 뭡니까? 전기가 기계에 의해서 일으킨 인공적인 바람입니다. 자연적인 바람하고 다른 점. 물론 자연적인 바람도 여러분 많이 쐬보세요. 자연적인 바람도 많이 쐬면 머리가 아파요. 하물며 이런 인공적인 바람이잖아요. 인공적인 바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참을 수 없는 그런 경우다. 그럴지라도 실제 그 방에 에어컨을 켰다라고 했을 때도 방의 실내 온도를 간접적으로 내려주고 또 선풍기도 직접 쬐지 않고 어디로 벽면 쪽으로 가게끔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름철일지라도. 그래서 대략 이제 여름철에 그 피해야 할 냉기를 살펴보자면은 여름철은 실내와 실외 온도 차이가 5도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내나 실외가 5도, 자,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이상 되면 안 된다. 응?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외가 만약에 25도다. 여름철이니까 뭐 30도 정도 되겠네요. 실내가 30도다.
그럼 실내를 한 24도로 했다. 이건 아니다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은 5도수 이상의 차이가 나면 안 된다. 반드시 그 기온 차이가 서로 급격히 달라질 때 역시 산후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름철 산모에게는 실내 온도는 24도에서 27도. 물론요, 일반인들은 여러분들 밤에도 25도 이상이 되면 열대야라 그래요. 그런데 산모는 역시 다르죠. 이게 산모는 다소 열대야가 어떤 맥락이 좋다 그 말이겠지. 습도는 40에서 60% 정도, 한 반 정도. 그렇게 되면은 약간 뽀송뽀송한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가. 바깥 온도가 아까 30도 이상이 된다 그랬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실내 온도를 30 이상이 되는데 지나치게 낮게 한다. 라고 할 때는 오히려 냉방병이랄지 그런 것이 산후풍으로 올 수 있다. 라고 말하고. 가능하다면은 옷은 얇은 옷을 입게 하더라도 소매가 길게 하자. 긴 소매를 입자. 다시 말하면 찬 기운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게 하자. 찬 기운이. 그렇게 해서 찬바람 맞은 것을 막아주자. 라고 말한 거. 이제 음료 같은 경우도 아무리 덥더라도 찬 물이나 찬 음료, 찬 음식 그걸 피하고 또 우리가 이제 물은 자차고라도 또 시원한 과일 주스 이런 것도 사실은 어혈적인 문제를 이런 부분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목욕, 샤워도 가능하다면 따뜻한 물, 물론 뜨거운 물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미지근한 따뜻한 물 이렇게 하는 것이 여름에 좋은 방법이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름철에 산후조리 같은 경우는 선풍기나 에어컨의 바람을 직접 쐬서는 안 됩니다. 직접 쐬지 않고 이제 간접적으로 쐬는 그런 방법도 많이 있죠. 땀을 지나치게 흘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땀을 흘리고 또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탈수 현상이랄지 땀을 흘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적절한 습도, 온습도를 유지하고 특히 이제 산모들은 정상적인 분만을 했을 때는 이제 회음부랄지 이런 부분에 지속적인 소독 또는 좌욕 그런 게 필요한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차가운 음료, 과일 이것도 가능하면 피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여름철일지라도 산모 입장에서는 참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참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과연 그러면 이제 겨울철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겨울철에 산후조리가 되겠는데 일단 겨울철은 다른 여름철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겨울은 춥지요. 춥기 때문에 산모의 보온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만 보온이 중요합니다. 보온이 또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한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 건조한 날씨가 많이 진행되죠. 여름과 달리 습기랄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실내 공기가 건조하지 않도록. 건조하지 않도록 하면 요즘은 가습기랄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또 한때는 이제 가습기의 어떤 공포도 이 일반인이나 산모가 갖고 있었던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한때 가습 공포가. 지금은 그렇지 않고. 만약 겨울철에 또 난방을 많이 한다. 난방을 많이 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습도가 떨어진 것이에요. 습도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습도가 떨어지게 되면 건조하게 됩니다. 건조하게 되다 보니까 또 감기가 걸려요. 사실은 이제 출산 이후 산모의 어떤 감기도 상당히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산모가 감기에 걸린다는 것은 아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습도랄지 온도랄지 그걸 잘 조절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산모가 건강하게 감기랄지 여타의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는 여름과 달리 이제 이 습도로 따져보면은 온도로 따져보면 실내 온도가 23, 4도. 아까 겨울철하고 여름철 다르죠? 23도나 24도. 아까 여름철은 24도, 그것은 이제 실외 공기, 온도와 차이점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겨울철에 실외가 춥죠? 그러니까 역시 이 정도로 유지해 주라. 라는 것이고. 앞서 이제 가습기 사용. 가습기 사용도 좋습니다만 가습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젖은 빨래를 걸어 놓은 거 좋습니다.
가습기는 자칫 아까 말했지만은 인공적으로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실제 가습기가. 그런데 젖은 빨래를 걸어 놓는다거나 그러면 습도 조절도 굉장히 좋습니다. 습도는 여름철에 비해서, 여름철은 대략 밖에 자체가 습도가 많으니까 저렇게 했는데, 겨울철은 밖이 거꾸로 건조하기 때문에 조금 올려서 습도는 50에서 60% 이렇게 습도 조절을 해야 된다. 아까 습도 조절 제가 말했죠. 실제 이제 가습기랄지 이제 빨래에 그런다. 그리고 가습기에 여러분들 가장 큰 또 단점은 뭐냐면은 가습기를 청소하지 않았을 때 가습기 자체 세균 번식이 굉장히 잘 됩니다. 왜? 가습기는 물을 우리 그 공기 중에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한 거 있잖아요. 물을, 실제 물을, 물방울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물 속에 가장 큰 이 습한 곳에 살 수 있는 특징은 세균입니다. 세균의 번식이라는 염려 때문에 가습기는 매일 청소를 해야 됩니다. 사실 깨끗이. 그리고 겨울철에 앞서 말한 찬바람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관절염, 산후풍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보온을 하기 위해서. 여름철은 당연히 이제 긴 팔의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반드시 양말을 또 착용해야 되겠죠. 제가 아까 말했지만은 이 보온이라는 측면에서는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얇은 옷 여러 벌이 훨씬 낫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주 두껍게 옷을 입고 속에는 메리아스만 입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얇은 옷을 많이 입은 것이 훨씬 보온에는 더 유리합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데 또 문제는 이 목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욕실 목욕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모든 것을 다 옷을 벗게 되는 건데, 벗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차가운 이 기온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것이 욕실에서 자칫 기온차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리 원래 이제 따뜻한 물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욕조에다가. 그래가지고 충분히 온도를 높인 상태에서 목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겨울철에 답답하다 그래서 그냥 찬바람을 쐬고 함부로 간다든지 또 이런 부분들 애출하는 것보다 차라리 실내에서 스트레칭을 푼다든지 이게 훨씬 낫다는 것. 그래서 겨울철에 이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는 자, 어떤 부분이 있는가? 적당한 온도와가 습도 유지요. 적당한 온도, 습도 이런 부분도 유지시켜주라. 겨울철은 여름철에 비해서 훨씬 더 인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여름철은 오히려 이제 덥기 때문에 산모가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 이런 것만 피해주면 되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실내 온도랄지 습도랄지 이런 부분이. 항상 옷은 얇은 옷으로서 긴 옷을 입고 또 양말도 착용하고, 아까 말했습니다마는 어떤 욕실 혹은 실외와 실내의 공기 차이, 또 냉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또 산모들이 가능하다면은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이나 이런 것도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이게 더 좋은 것이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절에 따라서 산후조리를 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여자의 일생을 좌우하는 산후 100일, 그것을 정말로 제대로 잘 100일간을 영위해서 나가냐, 제대로. 아니면은 100일간의 어떤 문제가 야기되냐. 그것이 평생의 건강. 한번 잘못됐을 때 산후 어떤 통증이 또는 산후풍이랄지 이런 부분이 잘못됐을 때 평생을 간다는 것이지. 그건 어떤 맥락에서는 불행한 일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축복인데, 탄생의 즐거움인데, 그것이 역으로 거꾸로 산모에게 그런 고통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안 낳니만 못하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일생을 좌우하는 산후 100일이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파트 이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볼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 여자 일생 좌우하는 산후 100일의 두 번째 파트는 또다시 여러 가지 문제들, 예컨대 이제 뭐 여자의 밥상이랄지 다이어트랄지 이런 부분도 있겠죠. 또 비만이랄지 산후 우울증이랄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 또 역시 100일을 좌우하는 두 번째 파트. 자,
자, 두 번째 파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